가슴도 꿈도 컸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철이 없어서. 선생님은 내 가슴 큰 것만 알았지. 영화는 정수남이 상담사 경숙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좀 죽이시고 다음에 그런데 그럼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정수남은 기어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데요. 2학년 때만 자격증이요. 자격증만 14개, 행복하기 위해 뭐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남들한테 없는 내 진짜 무게가 뭔 줄 알아? 바로 네 몸매야. 하지만 컴퓨터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수남의 특기는 무용지물이 되죠. 수남은 작은 공장에서 회계 일을 하며 청력이 좋지 않은 규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을 먼저 사자. 왜 자꾸 딴소리야? 그런데 그의 청력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보청기는 정상이에요. 환자분 청력이 완전히 죽어서 그래요. 인공아우 이식 수술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공 와우 수술은 너무 비쌌습니다. 집을 먼저 사야 한다니까. 하지만 수남은 수술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에 규정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비싸서 그런지 되게 불편하고 좋네. 하지만 규정은 새 손가락을 잃게 됩니다. 잘린 손가락을 얼음물에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저 진짜 맹세코 제 주머니에 손가락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이건 비극의 시작이었죠. 할 좀 안 보이는데 치워. 우리 아기 낳으면 나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 수남이 규정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그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하려 하는데요. 8만원 3375가 365는 9년 2개월. 이번 달은 96만 7천. 이날부터 아주 죽어라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물론 달동네였지만 이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목욕했어? 하지만 하필 규정은 죽지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입원비도 매우 비쌌기에 미납금은 점점 쌓여갔죠. 안락사는 불법이고 존엄사는 합법입니다. 어느 날 수남이 사는 집까지 재개발 시행 계획이 나오게 됐는데요.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드디어 받아내셨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담사 경숙은 이에 분노, 불균형한 재개발이라며 시위를 계획합니다. 시행 날짜는요? 집 앞하죠. 한편 수남은 병원비 때문에 집을 내놓기로 하는데요. 집 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복권 당첨되신 거야. 저한테 파세요. 한편 경숙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을 모아 시위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이번 재개발에 우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위를 한번 해서 뭔가를 보여주자 이 말이야. 각자 수억씩은 벌게 되는 건데 우리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수남이 직접 나서려고 하는데요. 주민들 반발이 좀 있어. 여기다가 주민들 서명만 받아오세요. 그렇게 재개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수남. 아, 정신없어 죽겠는데. 됐죠?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잘못 찾아가게 됩니다. 하필 시위 대장이었던 걸. 동사무소에서 오셨다고? 이 동네 시위하는 거 대장인 사람이야 이 기집애야.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홧김에 시위 현수막을 향해 불붙인 서명서를 던져버리는데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도철은 목숨을 잃게 되고
수남은 방화범이자 살인자가 됩니다. 이 서명서 찢은 사람 누군지 혹시 이름 몰라요? 경찰 수사도 시작하게 되고 누가 뭘로 쏜 거 같은데? 경숙은 도철의 죽음으로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는 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이들의 시위 행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편 경숙은 세탁소 남자를 포섭해 또 다른 꿍꿍이를 계획하는데요. 요즘 분노 조절은 좀 돼요? 그럼 한 알만 먹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머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재개발 찬성에 서명하셨어요? 예? 결국 이 남자는 수남을 찾아가게 되고 납치하게 되죠. 이렇게 누워있는 게 편하면 좀 더 누워있어도 돼. 아줌마가 주겠지. 재개발 발표 날 때까지만 여기 있어.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났어요? 2주밖에 안 지났어. 잠깐, 저 좀 보실래요? 또다시 살인을 하게 되고 경찰 수사망에 수남도 포착됩니다. 이거 본인 맞으시죠? 지금 저희가 방화 용의자를 찾고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오후에는 뭐 했어요? 저녁에는 보통 식당에서 일하거든요. 주방에서 일해요. 명함 홍보 같은 것도 하고 돈 벌어야 돼요. 이거 혼자 다 하세요? 남편분은요? 식물 인간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수남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련 증세예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일은 그냥 없었던 걸로. 시위만 막으면 돼요? 예. 이제 시위 주동자인 상담사 경숙을 만나려는 수남. 수남은 보고를 이용해 그녀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 주세요. 결국 경숙마저 죽게 되고 시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형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재개발 그거 제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최도철 시내지를 사회 안 돼요. 미납금도 다 완납하셨던데 그간 미납했던 병원비도 모두 낸 수남. 괜찮아요. 남편과 태어나며 수남은 식물인간 상태인 규정을 태우고 바다로 떠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저예산 독립영화로 총 제작비는 3억 원 가량입니다. 전국 누적 관객 수도 4만 명 가량이었지만 36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이정인이 수상받게 되고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안국진 감독이 시나리오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영화의 스토리와 구성,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제목처럼 성실하게 노력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적으로 잘 표현한 대표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수남은 고시원에서도 살인을 저지르고 경선을 죽인 용의자 선상에도 올랐던 사람이기에 사실상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은 남편과 바다로 떠나는 신혼여행이 아닌 도피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함께 떠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죠. 관객들의 호평도 잦아있던 독립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